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안녕. 오늘 저희가 준비한 브랜드가 뭐죠?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요즘 가장 잘 나간다고 볼 수 있는 우영미 선생님이라고 해도 되나? 아니 저한테는 그래요. 왜냐면 저 네네. 어렸을 때부터 있던 완전 고인물이거든요. 혹시 솔탓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좀 전에 이거 모른다고 저 무시하셨잖아요. 이거 뭐였죠 이름? 아바라? 아바라? 모르실 수 있는 게 이게 남성 패션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솔리드 옴모, 타임 옴모, 시스템 옴모. 우리나라 남성복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세 브랜드 앞글자를 따서 솔탓이라고 부르거든요. 타임이랑 시스템은 여성 브랜드도 그쵸? 조금 여성 유명하잖아요. 브랜드도 원래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솔리드는 여성 브랜드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복이 없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모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솔리드 옴모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로서는 이신우랑 거의 투탑이었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 때 저희보다 더 멋부리는 맞춤복 그러니까요. 세대였어요. 다 이름 걸고 하는 부티크들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 세대를 지나서 1988년 이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오렌지족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외국물 약간 먹으신 분들 있잖아요. LA 교포, 미국에서 살짝 유학하신 분들, 한국으로 다시 넘어와서 한국말을 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막 영어를 막 하는, 씨부리면서 외국에서는 외국 디자이너를 옷을 입으셨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비슷한 옷들을 찾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때 오렌지족의 수혜를 받았던 분 중에 하나가 솔리드 옴모였고요. 90년대나 2000년대 그때가 우리나라 패션계 황금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은 뭐 아더에러나 준지 뭐 이런 것처럼 해외에서 유명한 한국 브랜드를 물론 있지만은 그때는 국내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뭘 찍어도 잘 팔리던 시대였어요. IMF 전이잖아요. 돈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소비력이 워낙 좋았었고 또 외국 브랜드들은 나라에서 약간 블락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짝 감각이 좋다 이렇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다 살 때 우영미 선생님은 우리나라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실루엣이라든지 옷을 푸는 것 자체가 째스럽다. 째스럽다? 네, 모르시나요? 네. 영어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쨍하다. 외제스럽다. 외국 것 충격적이 같다. 아셨어요? 정말 론님 필드에서 쓰시는 용어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 세대에서 다 쓰는 말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째스러운 브랜드로 그때 네? 오렌지족들의 후원을 등에 입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브랜드고 디자이너가 여자였잖아요. 남성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루엣 자체가 아르마니처럼 여성스럽고 부드럽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 전에 한국 수트들을 보면 되게 각지고 아저씨 그런 느낌인데 우영미의 수트는 되게 차르르 흐른 느낌? 연예인 분들이 특히 많이 착용을 하셨었고 아나운서 분들도 많이 착용을 하셨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걸고 그렇죠. 요즘 분들이 네. 좋아하시는 브랜드는 솔리드 옴모보다는 우영미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좋아하고 계시죠. 2002년도에 타이밍도 좋았죠. 월드컵 때? 월드컵 때 그 한국의 타이밍? 인지도가 살짝 올라갔을 때 그쵸. 이제 파리에 진출을 하시면서 진출하실 때도 주변에서는 많이 말리셨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워낙 장사가 잘 되고 있었고 그니까. 파리에서 패션쇼를 연다는 것 자체가 다 내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 그쵸. 중년의 나이에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고 지금 국내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마저 말아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다 요런 그래요. 뭔가 있어. 넘어가야 돼.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도전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신 분인 거야. 해외를 진출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까.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그리고 그 전에 우영미 선생님이 만들으셨던 뉴 웨이브 서울 한국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질타에 시달렸냐면 외국의 컬렉션을 항상 베낀다. 사실 오명이라고 하기에는 이름 걸고 하는 디자이너들도 그때는 카피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실력 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가셔서 증명을 하신 거죠. 물론 우영미 선생님 이전의 디자이너 분들이 파리 진출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크게는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그냥 자기가 번 돈을 들여서 파리에서 쇼를 했을 뿐이지 한 번의 이벤트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거는 이 브랜드가 몇 시즌을 계속 그러니까 러닝을 앞으로. 하느냐 지속력을 굉장히 눈여겨보거든요. 다 이벤트성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었고 가장 이제 의미가 있는 디자이너 진출은 이제 우영미 선생님이 처음이신 거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리에서 진출했을 때 신인 디자이너잖아요. 평균적으로 신인 디자이너들은 보통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디자이너들이 다 보니까 디자인은 굉장히 기발할 수 있는데 실제 옷을 봤을 때 그런 옷의 퀄리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영미 선생님은 우영미로 이제 파리 진출을 하셨을 때 이미 베테랑이셨고 이 옷을 생산하는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워낙 많이 축적해 놓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신인치고는 너무 완성된 신인이었죠. 나이가 그러면 조금 있으셨겠네요. 40 중반이셨네요. 오. 딱 제 나이 때였네요. 얼마 안 됐었네.
사투리 쓰시는 거예요? 첫 패션쇼를 하시고 나서 편지 프레스의 평이 좋았고 4년 만에 파리에다가 단독 매장을 오픈하실 수가 있었고 단독 매장 오픈하시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이죠. 봉마쉐 백화점에 입점을 하셨다고 해요. 봉마쉐 백화점이 파리에서 최초의 백화점이고 굉장히 유서 깊은 백화점으로 유명한데 2012년도부터 몇 년간 우영미 선생님 브랜드가 봉마쉐에서 남성복 1등을 계속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영미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역수입이 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파리에서 먼저 자리를 파리에서 잡으시고 자리를 잡으니까 해외 편집샵들의 우영미라는 브랜드가 이제 입점을 하기 시작하고 국내에 있는 젊은 소비자들이 물론 한국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약간 째스럽게 외국 브랜드인 것처럼 접한단 말이죠. 우영미라는 브랜드는 솔리드 업무보다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편인데 또 불구하고 그런 가격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디자이너나 브랜드에 큰 돈을 지불하는 거를 좀 아깝게 느꼈거든요. 명품에는 그쵸. 큰 돈을 지불하면서 좀 다른 접근법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브랜드 전략은 일본에서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해외에서 컬렉션을 발표를 하고 해외에서 이슈가 된 다음에 역으로 일본으로 수입해오는 시스템을 많이 거치거든요. 그게 더 네. 빠르니까. 이런 케이스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가 균지.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성공하고 나서 삼성물산의 브랜드를 파셨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개인 브랜드가 아니고 큰 회사에서 운영하는 디자이너 이름을 걸고 하는 이제 브랜드인데 우영민 선생님도 비슷한 제안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전 놀랬던 게 이제 큰 회사의 그런 브랜드를 팔지 않고 본인의 회사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브랜드를 인수할 때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큰 목돈을 주시는데 저 같았으면 그냥 그 돈 받고 저는 은퇴했을 것 같거든요. 편하게 일 안 하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만의 도화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내 그림 그리고 그렇죠. 싶은 느낌으로 디자이너이시지만 예술가적인 뭔가 그런 면모가 면모가 더 되게 강하신 것 많이 같아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솔리드 업무랑 우영미랑 뭐가 달라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솔리드 옴모가 형이고 우영미가 동생인데 솔리드 옴모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남성복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영미는 자유분방하고 실루엣 자체도 좀 더 과감하고 색깔도 과감하고 가격대도 훨씬 높고 좀 더 컬렉션에 걸맞는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영미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은 솔리드 업무를 입는 남성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바람직한 회사원의 모습이 있고 우영미를 입는 사람은 제 시간에 출근도 안 하고 남들 일할 시간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갤러리 구경하고 할 것 같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죠? 느낌이 오는데 왜 이렇게 슬프죠? 왜 슬프죠? 우영미 선생님의 브랜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깔끔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파리의 디자이너들 브랜드보다 웨어러블하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가까운 브랜드가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 물론 옷의 완성도는 해외 명품과 비교해서 떨어질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통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또 일조를 한 게 디자이너에 대한 선호도도 어떻게 보면 나라에 대한 선호도를 좀 타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태리 디자이너, 이태리 브랜드 하면은 다 명품 취급하고 좋아할 때가 그쵸.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에는 그냥 모르는 나라, 6.25의 나라, 두유노 삼성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BTS 얘기하고 비빔밥 얘기하고 다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파리 사람들이 우영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좀 더 호감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우영미는 그들 입장에서 물론 파리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지만 어쨌든 동양계 이분들한테 수입품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분들한테는 파리 현지 디자이너들이 그냥 국내 디자이너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타임 오면 시스템 업무를 보는 뭐 것처럼? 이뻐도 그냥 국내 브랜드로서 느끼는 그 감성이 감성.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그냥 제 해석이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해외적으로 먹히는 감성이다. 우영미의 감성이. 영어 로고도 파리에 어느 브랜드 로고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밑에 파리가 그냥 딱 들어가 있으니까. 네. 브랜드 이름이 영어적으로 의미가 좋은 게 영미잖아요. 네. 젊은 나. 아. 진짜 돈 받고 오셨어요? 어떤 옷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옷을 하면 또 봐야죠. 네, 사실은 매출이 품격이거든요. 매출이 인격이고. 품격과 인격은 그렇죠. 매출이 정한다. 그렇죠. 아무리 이슈가 되고 유명해도 소용없어요. 백화점 입장에서도 돈 잘 벌어주는 브랜드가 결국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왜 유럽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구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2022년 SS. 설명이 있네요. 무슨 말인가요?
어두운 시대에 빛을 찾는다. 이번 시즌의 옷들이 다 비슷한 주제예요. 코로나 시대에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다. 그런데 약간 사이버틱하고 젠더리스하고 약간 미래적인 요소를 곁들였다는 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하이웨스트 다리 길어 보이지 판초 스타일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입지는 못할 것 같은데 셋업 자체가 색깔도 마음에 들고 예쁜데요?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아우터를 입고 싶은데 날씨 자체는 아우터를 안 입어도 되는 날씨야. 입은 듯 입을랑? 말랑. 입을랑 느낌? 요즘에 뭐 다 짧아졌잖아요. 네. 자켓도 초미니로 나온 거지. 파리 분들은 이렇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리니까. 위에는 약간 트렌치 코트 같은 거를 딱 잘라낸 느낌이고 소재가 같고 컬러가 같은 바지로 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은 트렌치 코트에 여기 살짝 슬릿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그러니까 들어요. 투톤 느낌으로. 네. 일단은 네. 저는 좀 난해합니다만 쇼피스니까. 근데 첫 번째 착장이 원래 임팩트. 첫 번째 착장이랑 네. 마지막 착장. 무난한 걸 넣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넣었던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뭐 요새 가장 트렌디한 그런 착장이에요. 약간 여유로운 실루엣의 네. 바지와 상의 그리고 미니백까지 저런 젠더리스 백이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SS 룩북을 몇 개째 리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게 메쉬 니트. 사셨어요? 아니 아직 아니, 못 사는데 쇼핑하셨어요? 뇌이징 되고 있어. 저거 안 사면 이번 SS 무사히 못 넘길 것 같은 느낌이야. 위아래 셋업인데 이런 건 사실 성별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가 있어요. 신발 같은 경우도 요새 유행하는 고무 신발. 크롭된 기장에 소매도 되게 길고 어깨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지는 네, 게 그렇게 있어요. 남성복 느낌보단 여성복 느낌이 맞아요. 저는 조금 더 있다고 네. 생각해요. 안에 흰색 셔츠 위에다가 저런 네. 금속 주얼리 하는 것도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착장이잖아요. 요게 유행인가 봐. 이게 한쪽 카라는 살짝 눌러주고 한쪽 카라는 바깥으로 빼는. 보통 디자이너가 이런 쇼피스를 내기 전에 전문 스타일리스트들이 다 스타일링을 해주거든요. 네, 맞아.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링인가 봐요. 안에 저 코르셋 같은 거. 여성분이 입으시니까 전 괜찮네요. 베이지 수트 착장만으로는 약간 밋밋할 수 있었는데 과하지 않은 저런 코르셋, 하이웨이스트 팬츠를 입은 것 같은 시각적인 착각을 주면서도 센스가 있는 분이네. 저 그린은 이번 SS, FW까지 네. 꾸준히 보일 것 같아요. 이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렇게 검은색 패널이 들어가 있는 게 시각적으로. 네. 저게 없었으면 진짜 무난한 룩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디자인의 기교나 그런 건 없지만 여유로운 이 실루엣이 되게 이쁜 실루엣인 것 같아요. 요런 핏의 남성복 수트를 찾기가 좀 쉽지 않죠. 같은 옷인데 다른 남녀가 느낌. 입고 나왔어요. 요새 약간 패션쇼에서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같은 옷인데 여성 모델이 한 번 입고 나오고 남성 모델이 한 번 입고 나오고 같이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인가 보네요. 예전에는 젠더리스 하면은 여성분이 굉장히 남성스러운 뭐 수트를 입고 나온다든지 남성분이 절대 입을 수 없는 여자 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약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젠더리스 룩을 많이 보여줬는데 요새는 정말 입을 수 있겠다 그런 룩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경기가 많이 무너진 거죠. 우영미 옷도 기본적으로는 남녀 공용 느낌? 아이템들이 많아요. 너무 이거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색감 너무 예쁘고 요즘 막 코트, 자켓, 기장감이 길지가 않았거든요. 네. 기니까 더 멋있는 멋있네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완전 빡신 커리어는 뭐 오늘 내가 이 회의에서 잡아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출근할 때 딱 이렇게 새빨간 WWW 여기에서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한 미팅 자리 요 빨간색 네. 수트 딱 입고 나가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목걸이 끝에 저 네모난 펜던트 달려 있잖아요. 네. 우영미 옷을 사면은 목 뒤에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라벨에 표시가 되어 있는 네모 약간 시그니처 아. 인 캔버스 같은 네. 느낌으로 포용되는 아이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를 계속 상기하시려고 이제 여기 넣었군요. 네, 바라클라바가 여기를 이제 다 이제 감싸다 보니까 사실 남성분들이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아, 그쵸. 저런 후드, 이거 뭐라 그러죠? 빨간 망토 차차. 저도 그거 던지려다가 참았는데. 저런 후드 정도의 느낌이라면 남성분들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받침대 느낌도 나고 우리 옛날에 이렇게 목 카라 그쵸. 티셔츠 이렇게 넣는 거 딱 요만한 사이즈잖아요. 걔도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저는 괜찮다. 프레젠테이션 컬러 웨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앞에서 약간 베이지 톤 보여주다가 레드 톤 보여주다가 네. 두 개를 이제 믹스한 게 어색하지가 않고 잘 어울리는 느낌 괜찮은 네. 것 같고 이런 베스트 되게 이쁘네요. 빨간 레더 베스트. 저도 이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분들이 해도 멋있고 여성분들이 약간 오버사이즈로 입어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버뮤다 팬츠인데 통이 넓어서 스커트 느낌도 스커트 나고. 느낌도 네. 살짝 나고 여성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성복 피스로 네. 나온 것 같고요. 무난해요. 네, 저는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잘 안 어울리는 아이템들로 코디가 돼 있잖아요. 청
가방 오버롤에다가 드레시한 트렌치 코트에다가 메쉬 후드 고무신에다가 굉장히 모든 것들이 언밸런스한데 이렇게 하면 우영미 스타일이다라는 거를 느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입어서는 요새 옷 잘 입었다는 얘기 듣기 힘들죠. 그쵸. 워낙 특이한 착장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데님에다가 데님 코르셋. 요런 디자인은 한국에서 여성분들이 이전부터 착용을 했던 스타일링이에요. 그래서 되게 익숙합니다. 이 코르셋 착장은 굉장히 미시네요. 네. 그냥 박시한 치수를 입은 게 아니고 코르셋으로 딱 여며있어서 몸매를 드러내면서 특이한 착장이네요. 저 실은 헬스장 가서 맨날 운동할 때 복대 차고 하는데 요거랑 보면 똑같거든요. 무게를 치는데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좀 잡아주려고. 되게 표현이 신선하다. 무게 칠 때 쓰는 복대. 아까부터 계속 등장하는데 이 가방 이쁜 것 같아요. 단순한 토트백 같은데 살짝 접어가지고 드는 거잖아요. 네. 멋스러운 것 같고 저런 레드 컬러가. 컬러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 컬렉션을 또 보면서 느낀 게 올 여름까지도 저 고무 슬리퍼는 유행일 것 같다. 저도 그래 저런 비스타무리한 거 뭐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이징이 된다니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가는데 여자친구는 약간 요런 가방 들고 네. 남자친구는 옆에서 요런 가방 해서 가방으로 약간 커플룩 맞추는 것도 괜찮겠다. 되게 멋있을 색감만. 것 같아요. 예. 발렌시아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박시한 아우터를 입고 메쉬한 메쉬한 스커트, 펜슬 스커트 같은 걸 입으신 것 같아요. 되게 멋있네요. 음. 스트릿한 느낌의 맨투맨의 워크웨어 같은 베이지색 바지에다가 이거 에메레옹 도어에서 나왔었는데 저렇게 화이트에다가 베이지 이렇게 약간 톤톤으로 코디하는 게 유행인가 보네요. 유행인가 봐요. 가방이랑 저 목걸이가 없었으면 그냥 일반적인 옷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런 바지나 저런 맨투맨은 집에다 하나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렇게 코디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센스인 거지. 이쁘다, 이 초록색도. 이 그린이 워낙 보테가에서 유행이다 보니까 보테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쵸. 이런 점퍼 하나 사려면 보통 한 300에서 500 정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브랜드에서 대체품을 사람들이 찾는 듯한 느낌이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우영민 선생님이 이렇게 된 걸까요? 근데 요 그린 자체가 SS의 가장 키칼라긴 핫한? 합니다. 예, 그쵸. 키칼라긴 합니다. 나왔네요. 이쁘네요. 메쉬. 아까 그게 여성 버전, 이게 남성 버전 이런 건가? 네. 근데 벨트가 되게 독특하네요. 그러네요. 로프야. 이거는 셔츠 원단으로 바지까지 똑같이 해서 별로 어려운 착장 아닌데 신선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바지를 저 같은 원단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요새 뭐 유행하는 힙한 이것도 약간 비슷한 착장이 여성분이 착용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짜 웨어러블 해요. 코디 하나하나 뭐 그것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저는 요 착장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스웨트팬츠에다가 조금 격식 차린 것 같은 저런 블레이저 입고 안에다가 약간 그래픽 화려하게 들어간 빈티지 티셔츠 같은 거 입어서 굉장히 트렌디한 착장인 것 같아요. 저도, 저기다가 네. 코르셋까지 해서 여성스러움까지 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나오면 굉장히 멋스럽다. 이쁘네 얘는. 강약 중강약이 있어. 아 그러니까 맛을 알아. 이것도 단짠을 너무 단짠을. 이쁘다. 조끼 컬러도 너무 예쁘고 컬러도 이쁘고. 아까 그 네네네네. 싫어하시는 턱바지 후드에다가 네. 아노락 입으시고 보이기에는 민소매로 된 후드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별로 안 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아노락 되게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 저렇게 밑에다가 일자 슬랙스 같은 거를 코디를 하시진 않으시거든요. 그쵸. 이런 착장도 되게 저는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노락 자체도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소재나 컬러감이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이 그쵸, 들어서 그쵸. 어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일상에서는 안에다 뭐 이너를 매치를 해서 입으면은 가능한 룩일 것 같기는 한데 쉽지는 않죠. 액세서리로 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코르셋과 턱바지 후드. 턱바지 네. 후드로 이름 명칭이 정해진 건가요? 전체적으로 글로벌하면서도 파리 느낌이 많다. 입을 수 있는 옷과 없는 것을 조화롭게 매칭을 해서 쇼다운 분위기를 잘 보여주신 것 같다. 나실님 말씀도 맞는 게 우영미도 마찬가지고 솔리도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웨어러블한 옷들이에요. 그런 옷들로만 사실 컬렉션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밋밋한 감이 그쵸, 있어서 그쵸. 코르셋이라든지 턱바지. 턱바지 후드 네. 까지 조금 약간 특이한 아이템으로 코디를 해서 컬렉션의 묘미를 살려준 게 아닌가. 그 부분만 들춰내고 나면은 나머지 아이템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아이템들과 믹스를 했을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한 아이템들이 많았다. 세일즈 면에서 왜 1등 하는지 좀 알 것 같다. 레드 컬러에 대한 발견? 저도 너무 많은 컬러 안 쓰고 약간 집중을 해주셔서 좋은 것 같고 레드 컬러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예쁜 레드여서 도전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보를 또 걸어가고 계시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우영미 선생님의 컬렉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히 제가 뭐라고 컬렉션을 평가를 했네요. 론님이 국내 브랜드다 보니까 너무 몸을 살인드릴까? 칭찬을
인생을 난무하지 않았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쵸. 분들이 승승장구를 해서 길을 터놔야지 후배들이 해외 진출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기가 수월해지고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분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럽네요. 네. 론나 채널 우영미와 함께 했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